검찰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피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퇴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언론과 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꽤 구체적인 발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는데요. 먼저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임건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찰 결과에 따라서 두 건의 여타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이겠죠.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은 피의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 오늘 그 한 언론과 지면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제가 좀 핵심 내용들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사퇴하면 윤 총장도 사퇴할 줄 알았다.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직자가 특히나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년의 임기제 공무원인데 왜 눈치를 봐서 진퇴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원칙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원칙적인 정부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항상 원칙을 따르겠다는 게 청와대의 줄기찬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의 이 징계 요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법무부에서 제청을 하면 제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런 원칙론을 설파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일단 절차적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효력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우선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이 누구 눈치를 그럼 봐야 되나요? 추미애 장관의 눈치를 보고 장관이 물러가면 총장도 따라 물러가야 된다는 이 생각에 동의할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표한 것도 본인이 이런 어떤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정부의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수사지휘권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 중에 가장 많이 썼었죠. 그리고 수사심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개최했었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2번이나 직무가 정지되도록 직무정지와 징계 요청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해서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는 1차적 심판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사퇴를 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뒤늦은 사태에 윤석열 총장이 함께 동조해주지 않아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지난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사퇴하면 윤 총장도 사퇴할 줄 알았다. 그럼 좀 이어지는 얘기기도 한데 고자영 차장. 네. 다시 돌아가도 윤 총장 징계할 거냐 하라 했더니 회피할 수 없다. 저의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이거에 대해선 그런 여러 가지 후회나 혹은 돌아가도 그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물론 저 얘기가 소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장관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징계를 놓고 저렇게 다퉈야만 했는가.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갈등보다는 협력 관계를 원하는 국민들이 더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만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법적 절차를 잘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보다 왜 꼭 징계를 했어야 됐느냐.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수밖에 없는 그 징계를 왜 했느냐. 이거에 대한 국민 다수가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여전히 법적 절차 요구에 따른 뭐 장관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부장처장 말씀은 여기에 만약에 모범 답안이라면 당시에는 이 절차대로 좀 밟아서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니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서 송구스럽다. 이런 답변을 했었어야 된다. 중 총장 징계에 대해서. 그것이 공직자의 그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인사권자뿐만 아니라 그 공직자를 지켜보는 다수 국민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찰을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될 장관과 총장이 법적 절차가 옳네 그르네 징계 사유가 있네 없네를 가지고 이 공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를 했습니까? 이런 마음을,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라면 저런 법적 절차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하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 관리에 나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저희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풍의 눈을 이렇게 태풍으로 되게끔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오늘날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우 대변인,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이 최근의 발언,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는 추 장관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언명이죠. 정치 안 할 사람이 국민면제 참배하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다 맥락 있는데 무슨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건 사람마다 입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얘기하지만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정치를 할 거였으면 옷을 벗었겠죠. 이번에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라는 위치에 비춰봤을 때 정치에 나서는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성을 굉장히 후퇴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는 그런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추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든 본인의 임기를 물론 지금 현재 장관직에 있지만 사실상 임기가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후임 장관이 청문회까지 진행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이제 추윤 갈등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 소외들이 한 번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묻어 나오는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상우 대변인 말씀은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언명이지 이거에는 그렇게 그렇죠. 정치하라고 저 말은 어떻게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정치를 하라고 오히려 떠미는 것처럼 느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윤 총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윤 총장과 번번이 각을 세우며 어찌 보면 강성 여권 지지자들에게 응원을 한껏 받았던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요. 임기를 마친 후에 다음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지금 장관님 지지도가 높거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과거 목소리 들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 퇴임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정대로라면. 네. 이현정 의원님. 대권 도전 계획을 당연히 물어봤을 텐데 일단 여유를 많이 가져야 한다. 저에 대한 위로 보듬어줄 시간이 필요하다. 대선 도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인의 자유겠죠. 하고 싶은 건 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참 오랫동안 정치권을 이렇게 취재하고 특히 추미애 장관 정계 입문 때부터 제가 쭉 옆에서 지켜봐왔는데요. 제가 정치인들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정치할 때는 국회의원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장관이나 총리나 이렇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리더십이나 특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저는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장관 할 때는 그래도 뭐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장관 하는 걸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렇게 법치를 훼손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4명을 거역했다라는 이런 전근대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더 큰 자리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솔직히 저는 좀 두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장관을 하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정치와 또 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 추미애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면 본인의 생각 4명을 왜 거역해?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그리고 이제 와서는 나를 스스로 지금 보듬어주겠다. 이 1년 동안 추운 갈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국민들에 대한 어떤 위로의 말은커녕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글쎄요. 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추미애 장관이 더 큰 자리에 갔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김원웅 회장이 이끄는 광복회가요. 추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주기로 하면서 일부 독립운동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식 화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숨가쁘게 달렸던 1년의 법무부 장관직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1년이었는데 이런 상으로 또 저에게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런 따뜻한 응원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또 저 자신을 성찰하고 가다듬는데 좌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 만나봤고요. 장혜수 평론가님. 근데 왜 어떤 수상 기준을 갖고 있길래 일부 독립운동단체가 추 장관 수상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 광복회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이 최재형 기념상을 수상한 이유는 법무부 장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친일 재산 환수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최재형 선생, 러시아 지역에서 거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기여한 이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상을 수상하는 데 있어서 광복회가 이 기념사업회와 일원 방구 협의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별도로 최재형 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광복회에서 아무 협의도 없이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이용해서 상을 주는 것부터가 광복회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상이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남짓인데 벌써 3명에게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명이 모두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입니다. 1회 수상자가 고 김상현 전 의원이고요. 2회가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3회 수상자가 이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은 현직 장관. 그렇죠. 이제 뭐 박홍계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고 있으니까. 결국 3명에게 모두 다 이 수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념사업회와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어서 오늘 이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광복회로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광복회 행보를 보게 되면 김원웅 광복회장이 보여주는 공식 석상에서의 언행이 국민을 굉장히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이용해서 김원웅 회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심,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던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원웅 회장의 과거 목소리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랑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졌습니다. 이런 친일 비호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교착 외구와 한 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런 인식이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 정치 편향 논란에 휘달렸던 여러 발언들 때문일 텐데 고재영 차장. 네. 광복회도 물론 뭐 설명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친일재산 국가기속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고. 추 장관도 논란이고 김원웅 회장에 대해서도 뒷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앞서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왜 최재형 상을 제정했는가가 그 이유가 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얘기에 좀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반대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 친일파가 결탁했다라는 그 프레임에 반대되는 분을 찾다 보니까 이 러시아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대부가 이 최재형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상을 제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상을 수상하는 분들이 다 여권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에게 또는 후손에게 줘야 될 상이 왜 자꾸 여권 정치인들에게 돌아가느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요. 시상 기준이 도대체 뭐냐?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을 받는 거냐? 친일재산 귀속에 기여하면 상을 주는 거냐? 독립운동과 버금가는 거냐? 이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좀 쌓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광복회가 이 불필요한 최재형 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독립 후손들의 이 뜻을 기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분열의 싹을 좀 틔우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 장관과 관련된 여러 이슈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에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